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ITQ 엑셀 C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것,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갈게요.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H14 셀의 교과명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 옆에 세모칸이 나오게끔 하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여기 데이터에 요거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긴 한데 요 누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화면에 따라서 요게 바로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누르신 다음에 자, 항상 어떻게 한다? 요거 H14 셀의 교과명 얘의 영역이니까 이 제한 대상은 뭘로 한다? 얘를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본에다가 얘를 잡아주시면 돼요. C5에서 C12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깜빡깜빡거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콤보 상자가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었어서 그랬죠. 숫자는 어떻게 쓴다? 항상 ITQ 엑셀에서는 숫자는 항상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고 문자는 뭘로 쓴다? 골뱅이로 쓰신 다음에 뒤에 쓰고 싶은 말을 따옴표 안에다 넣어두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뭐죠? 숫자하고 뒤에 뭘 쓰고 싶어요? 명이죠? 그러니까 이 따옴표 안에다가 명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그래서 블록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어떻게 한다? 얘를 샵 콤마 샵샵 0하고 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D5에서 D12 영역에 이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 어디서 하죠? 여기. 이게 이름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이름 상자인데 아이고 너무 악필이다. 얘가 자 이름 상자인데요. 자 얘를 여기다가 교과 구분이라고 그냥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이 교과 구분으로 정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면은 클릭하면 내가 이름 정의한 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 갑니다. 잠시만요. 자 1번 수관 인원의 내림차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라. 그래서 얘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랭크 EQ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하는 함수죠? 특정 범위에서 특정한 셀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랭크 이렇게 쓰시고 셀 순위 범위 조건인데 셀은 뭐냐면은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셀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1에서 A2에서 A6까지 10, 20, 30, 40, 50의 순위를 매기고 싶은데요. 이 순위가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이 점수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높은 거와 낮은 거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내가 이 10이라는 순위를 구하고 싶어요. 어디서 구하고 싶냐면 이 범위에서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 랭크 EQ의 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고 A2가 되는 거고 순위 범위는 이 범위에서요. 그쵸? 범위가 달라지면 여기에서 60, 70이 있는데 범위가 달라지면 당연히 얘의 순위도 달라지겠죠. 그쵸? 얘는 지금 5개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고 얘는 7개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요. 내림차순은 높은 값 1등, 오름차순은 낮은 값 1등인데 요새는 문제 어떻게 주어진다? 친절하게 내림차순이라고 주어져요. 그러면 0을 쓰시면 되겠고 이따가 함수를 쓰게 되면은 내림차순은 0 쓰고 오름차순은 1 쓰라는 도움말이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셀에 특정한 셀의 순위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그쵸? 예를 들면은 1반의 전체 점수와 1학년의 전체 점수 당연히 순위가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특정 범위에서 특정한 셀의 순위를 구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제를 보면
자, 순위 범위는 A2에서 A6, 그쵸? 그리고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은 랭크 EQ 어떤 거요? A2의 순위를 구할 건데 어디서 구해요? A2에서 A6 항상 범위는 고정. ATQ 엑셀에서 나오는 범위는 다 고정하셔야 돼요.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값 1등인 거니까 50이 1등으로 나왔죠? 이렇게 10이 5등으로 나왔고요. 오름차순하게 되면 똑같은데 뒤에 조건이 1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은 낮은 게 1등이니까 이렇게 10이 1등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 범위와 조건을 헷갈리지 않고 쓰는 게 랭크 있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제가 안 지웠네. 자, 보면 자, 랭크 EQ 쓰셨죠? 자, 어디를 구할 거예요? 수강 인원의 내림차 순이죠? 그럼 내가 구할 게 어디예요? 얘예요. 그쵸? 범위는 이 범위에서, 그쵸? 그 다음에 내림차 순이니까 0을 쓰면 되겠는데요. 자, 얘의 범위를 구할 건데 어디에서 구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거 보고 침착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 쓰신 다음에 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개강요일, 개강일의 요일을 얘와 같이 구하시오. 그래서 추주 위크데이 함수하고 얘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월 2일이 월요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3월 2일이 화요일이네? 요거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요걸 제가 왜 봤냐면 이따가 위크데이 함수할 때 그럴 건데요. 일단 추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추주는 특정한 값에 있는 어떠한 셀에 있는 값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특정 값에 있는 셀은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번호에 해당하는 결과값으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쭉 한번 다 나열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작네. 좀 키워볼게요. 자, 보면 추주는 특정한 값에 있는 숫자를 변환해 주는 건데 보세요. 이 값이 항상 뭐야 된다? 숫자이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추주는 이 숫자의 이 값이 있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결과 1에 있는 거 보여주고요. 얘가 2면은 결과 2에 있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얘가 254면은 결과가 254번에 있는 거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추주는 내가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이 나왔다. 10이 나왔는데 추주 함수를 써서 10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를 몇 개 써야 된다?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이렇게 쭉 해서 결과 10까지 써줘야 돼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 10까지 써줘야지 10이, 이 값이 10이 나오면은 10을 출력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코드가 1이면 A등급, 코드가 2이면 B등급, 코드가 3이면 C등급, 코드가 4이면 D등급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코드에는 1, 3, 4가 있고 2가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4까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어떻게 썼냐면 A2, 그쵸? 얘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숫자죠. 이 숫자에 있는 값을 표현해 줄 건데 얘가 1이면은 A등급이 나오게끔 되는 거고 2이면은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은 D등급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드가 2가 없어도 이 B등급 2에 해당하는 값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는 실제로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크데이처럼 위크데이는 이제 날짜를 숫자로 변환해 준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추주를 쓰게 되면 이 값에 숫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크데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얘는 위크데이를 이 값에 쓰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내가 잘은 몰라도 얘가 숫자로 무언가를 표현해주는 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크데이니까 요일을 어떠한 요일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함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크데이를 여기다 값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측가 맞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즉 값을 7개 써야 돼요. 그렇죠? 요일은 7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값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써보면
choose 쓰고 weekday를 쓸 건데, 자,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뭐 월요일, 뭐 예를 들면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 된다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그럼 weekday는 뭐냐? weekday는 요일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여서 결과값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ITQ의 대부분의 문제는 choose가 나오면 weekday가 같이 나와요. 물론 뭐 가끔 뭐 bid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choose와 weekday는 따라다니는 함수다. 그래서 자, weekday는 날짜와 조건, 그쵸? 요일을 숫자로 변환하는 건데, 그러면 요일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강일이 날짜죠.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결과를 숫자로 변환해 준다. 그래서 이 weekday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취한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자, 조건 1을 쓰게 되면은 일요일이 결과가 1이 나와요. 여기 이 조건 자리에 weekday 2를 쓰게 되면은 월요일이 결과가 1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얘 월요일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건 2를 써볼 거예요. 근데 조건 1을 써도 아마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 월요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조건 1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보면, 자, weekday A2 쓰고 1 쓰면, 자, 어떻게 되냐면 7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자,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조건 1을 쓰게 되면은, 토요일이니까 조건 1을 쓸 때는 토요일이 뭐예요? 숫자가 7이죠. 그 다음에 weekday 똑같이, 아이고, 요게 왜 1이니? 잠시만요.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조건 2를 쓰게 되면은 6이 나와요. 6. 그쵸? A2 토요일인데 조건 2를 쓰게 되면은 토요일의 결과값은 6이 나온다. 그래서 조건 1을 쓸 때는 일요일이 1로 기준이 되는 거고, 조건 2를 쓰게 되면은 월요일이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weekday 조건 2번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쓰면, 자, 얘를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choose 우리 다 썼고 weekday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뭐부터? 2부터. 자, 그럼 이렇게 조건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2를 쓸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이죠. 그러니까 제가 입력해 놓은 월요일이 1이 되는 거고,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 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을 썼기 때문에 월요일이 1이기 때문에 choose 쓸 때는 여기 1에 해당하는 거를 월요일 써야 된다. 만약에 얘를 2가 아니라 조건을 1을 쓴다. 1을 쓰게 되면 여기는 뭐가 온다? 일요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일요일이 1번 자리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건 2번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개강 요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이란 평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죠. sum if, count if가 있네요. 자, sum if, count if, average if가 형제 함수다. sum if, average if 쓰는 방법이 똑같고 count if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범위는 고정하시면 되겠고, 제가 예제를 통해서 빨리 한번 볼게요. 자, sum if부터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에요. 이게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니까 합계할 때는 sum 쓰면 되겠고, 평균일 때는 average i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A의 점수 합계죠. sum if는 조건 범위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 예제에서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일단은 코드가 A인 게 조건이 되겠어요. 그쵸? 조건 범위는 뭐예요? 코드 A가 있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조건 범위고, 조건은 A. 그러니까 A2에서 A6에서 여기에서 A를 골라서 여기에 합계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자, 얘 코드 A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A를 찾아서 여기에서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50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verage if도 마찬가지로 얘는 평균이니까 2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count if는 뭐냐? 조건 범위야 조건인데, 자, count if가 구할 범위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count if는 내가 조건 범위에서 그 조건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할 범위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왜냐? 조건 범위랑 구할 범위가 count if에서는 겹치니까요. 그쵸? 겹치겠죠? 그러니까 count if에서는 구할 범위, 조건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count if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점수가 50 이상인 거의 코드의 개수. count if. 조건이 어디 있어요? 점수가 50 이상이니까 조건이 어디 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고, 조건이 뭐예요? 점수가 50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표 안에 이상 표시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1, 2, 3, 4. 얘의 평균 얼마죠? 2.5예요.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어떻게 해요? 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나누기 4. 자, 얘를 함수를 쓰게 되면 뭐다? 얘가 뭐다? 얘가 sum, 합계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합계. 그 다음에 개수는 뭐다? count if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쓴다?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 sum if.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더해주고 나누기 count if.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볼 거예요. sum if와 count if의 앞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 sum if는 뒤에 구할 범위가 이렇게 오겠고요. count if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um if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sum if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인원이네요. 그쵸? 전공 선택 예, 수강 인원이니까 여기네요. 그쵸? 얘 블록 잡아주시면 되겠고 F4 고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전공 선택이 교과 구분인 거에 합계가 나온 건데 얘를 어떻게 한다? count if로 나눠준다. 나누기 count if 똑같이 sum if와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자, 4번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교과명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dcount a인데요. 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은 뭐하는 함수다? 앞에 d가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써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내가 목적에 맞게끔 쓰는데 우리는 지금 dcount a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dcount a 쓰시면 되겠고 전체 범위 몇 번째 조건인데 전체 범위는 블럭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은 이제 내가 범위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블럭으로 지정해서 블럭 어떻게 한다? 두 칸을 쓴다. 예를 들면 B1, B2 이런 식으로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합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dsum을 써야 된다. 요거까지는 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범위니까 여기 잡아주면 돼요. A1부터 T5까지. 그 다음에 자,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점수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요. 그쵸? 열의 기준 뭐라 그랬었죠? 태양열이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로 쬐는다. 그래서 열은 이 방향이다. 태양이 여기 있죠? 그쵸? 태양이 땅으로 이렇게 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열을 쓰기 때문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을 써주시면 되겠고 조건 항상 어떻게 한다? 일반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블록을 두 칸 A1에서 A2 잡아준다. 색깔로 표시해보면요. 전체 범위, 조건 범위 이렇게요. 자, 해볼게요. 얘를 보고 자, 그래서 dcount a 전체 범위 쭉 잡아서 F4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공 필수의 교과명 개수예요. 몇 번째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쵸? 세 번째 조건이 전공 필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 필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최대 수강인은 맥스네요. 맥스 쉬운 함수이지만 빠르게 아주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맥스는 맥스민, 미디안, 라지, 스몰이 있다. 그래서 맥스는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예제를 보게 되면 자, 맥스 A2, A6 하면 제일 큰 거 50, 민은 제일 작은 거 10. 미디안은 중간값 30, 라지는 A2, A6하고 콤마 1을 찍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40. 그 다음에 스몰은 두 번째로 작은 거 찍으면 20. 그래서 맥스는 뭐랑 똑같다? 라지와 조건 1과 똑같고 미는 스몰과 조건 1과 똑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맥스 쓰는 거니까 쉽죠? 그냥 맥스 쓰시면 되겠어요. 수강인은 어디 있어요? 맥스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수강료 단위범 H14셀에 선택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표시하시오. 브이로그업은 공식이니까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범위는 고정하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0을 쓴다. 그래서 자, 범위 쓸 때 중요한 게 뭐다? 수강료가 단위 1이죠. 그쵸?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자, 이 H14셀에 있는 교과목 얘가 이렇게 있으면 범위 어디부터 잡는다? 여기부터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쵸?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수강료가 몇 번째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몇 번째를 6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브이루거 자, 얘를 찾을 건데요. H14셀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여기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콤마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공식이니까 외우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수강인원이 100 이상인 전체의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가셔서 수식을 사용해서 누르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수강인원 찍으시고 얘를 몇 번 이렇게 해서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되게끔 F4를 눌러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이상이에요? 100 이상인 행에 뭘 적용하나 서식을 눌러서 색은 파랑 굵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제일 작업 시트에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래요.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 작업에 B2 셀부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너비가 1이죠. 어디 갔어? 자,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셀을 병합해서 요거를 입력을 하고 되어 있네요. 그쵸? B11에서 G11셀을 병합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H11셀의 점검 필수의 수강인원 평균을 구하시오. D 에버리지 함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어떻게 한다? 점검 필수의 수강인원 이제 일단 전체 범위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점검 필수의 수강인원 평균이네요. 수강인원이 몇 번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6, 그 다음에 전공 필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가운데 맞춤 테두리의 가운데 맞춤 돼 있네요. 자, 점검 필수의 수강인원 평균이 110이 되려면 경영정보론의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값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데이터에 자, 여기는 유동검사고 가상 분석하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수식 셀, 여기 지금 함수가 걸려있죠. 그쵸? 이 함수가 걸려있는 셀을 내가 이 함수의 결과값을 뭘로 바꾸고 싶냐면 110이었죠? 110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110으로 되려면 이 중에서 어떤 값이
바뀌었을 때 110이 되고 싶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경영정보론이네요. 그쵸? 경영정보론 볼까? 제가 얘가 112명인데 자, 얘의 결과가 110으로 하게 해주려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를 엑셀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이 11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수식셀은 요거 함수 걸리는 셀이고 찾는 값은 110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 바꿀 셀이 어디냐면 얘예요. 그쵸? 확인 누르시면 얘가 112가 바뀔 거예요. 그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40점이 부족하네. 그쵸? 그러니까 152가 되려나?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은 125네. 죄송합니다. 125가 되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고급 필드 수강 코드가 K를 시작하거나 수강료가 10만 이하인 자료의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이 나온 수강료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드 빠르게 보면요. 자, 고급 필드 메뉴 누르시면 여기 있죠? 자, 범위는 항상 이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드 누르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목록 범위 예고, 그쵸?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 범위였었어요. 조건 범위 어떻게 구한다? AND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AND 조건이 뭐였냐면 뭐뭐 이거라고 돼 있고 OR 조건은 뭐뭐 이거나. 문제 보니까 K를 시작하거나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OR 조건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건을 이렇게 쓴다.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행에 같은 줄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5화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줄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인 거. 얘는 이고란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수강 코드랑 수강료죠? 수강 코드랑 수강료를 어디에 붙이지? B14에 붙이네. 수강 코드랑 수강료. 자, 수강 코드가 K로 시작. 어떻게 쓰죠? K로 시작은 우리가 K 쓰고 뒤에 별을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10만 이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강 코드 복사 위치 B18셀이네요.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만 추출하시오. 그래서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 들어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 복사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작업이에요. 정렬 및 부분합.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 그걸 복사해서 3작업 시트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곱가명의 개수와 수강인의 최대값 구하고 윤곽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래서 보면 부분합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볼까요? 자,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를 보시면 교과 구분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교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 정의 목록으로 작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교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렬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렬을 할 건데 순서가 필수,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교양이니까 얘를 정렬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범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정렬에 사용자 지정 정렬. 정렬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걸 누르셔서 여기다가 하면 돼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교양, 추가, 확인. 아이고, 정렬 기준이 교과 구분이죠? 이거 빼먹었네. 이렇게. 그러면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교양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분합 수행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것부터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전공 필수 개수가 있고 최대값이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보고 밑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를 하셔도 되고,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번째는 개수와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 개수와 최대값이니까. 그쵸? 근데 이걸 보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쵸? 물론 문제가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안전한 거는 요거다. 그래서 해볼게요. 개수랑 최대값. 개수는 교과명이 있고요. 최대값은 수강 인원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개수의 교과명부터 해볼게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부분합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가상 분석에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 죄송해요. 어디 갔지? 부분합이었지? 어디 갔지? 잠시만요. 부분합 어디 갔니? 여기 있었구나. 개요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부분합 누르셔서 그룹화 항목이 교과 구분, 그 다음에 사용한 함수가 우리 개수였죠? 그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는 교과명이었어요. 그래서 교과명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필수의 최대값 수강 인원이네요. 자, 최대값인데 수강 인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시고, 두 번째 거 할 때는 중요한 게 보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한다. 두 번째 거 할 때는, 첫 번째 거 할 때도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하셔도 돼요. 헷갈리면 처음부터 이거 전부 다 체크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두 번째 거만 체크 해제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입력한 거 보고 결과값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똑같네, 그쵸?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셔야 해서 뭐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면 되겠어요. 얘 좀 넓혀져 있죠? 조금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작업으로, 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 윤곽 지우기 안 했네요. 윤곽은 여기서 윤곽, 아이고, 어디 갔어? 개요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누르셔도 됩니다. 지우시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 4작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닫고요. 제가 이게 PC가 화면이 작아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 할 때는 항상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수강료랑 수강인원. 제가 여기 임의로 색깔을 표시해 볼게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색으로 해볼까?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경영과학,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링, 기업재무론, 조직행동, 얘네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범위를 잡으실 때 항상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줄씩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줄씩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줄씩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삽입의 차트인데 보면 대부분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해보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요거였나? 보였죠? 어디 갔지? 오늘 잘 안 보이네요. 자, 뭐였죠? 여기 있네. 차트 이동.
차트 디자인, 그쵸? 요거였네. 자, 차트 디자인 누르셔서 차트 이동, 새 시트 제4 작업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까지 한 거예요. 3번까지. 4번 볼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자, 레이아웃 스타일 1에 자, 레이아웃이 어디 갔어요? 요거 3번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역서식 차트는 글꼴 굴림 11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글꼴. 여기서 그냥 굴림이라고 써주고 엔터 치는 게 빠릅니다. 엔터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네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질감에 파랑 박엽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일이죠. 채우기를 흰색 배경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서식 차트 제목은 굴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여기서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넣고 그 다음에 실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의 수강 현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수강 인원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의 변경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하기 앞서서 뭘부터 해볼 거냐면 이게 지금 클릭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쵸?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축서식에 가셔가지고 얘를 임의로 줄여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클릭하기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면 돼요. 표시는 꺾은 선형, 보조축.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최대값인 18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계열은 철책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요거 레이블이죠? 자, 일단은 마름모 크기 10부터 해볼까요? 자, 표식에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 마름모를 10으로 바꿔주고 얘만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네요. 요거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출력형들을 참조하시어 보니까 얘는 제대로 돼 있네요. 그쵸? 제대로 돼 있고 오른쪽 거 보니까 0, 20, 40, 60, 80, 100인데 얘는 0, 30, 60, 90이니까 단위를 3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똑같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현재를 참조하시오. 범례가 이렇게 한 줄인데 우리는 두 줄로 돼 있죠. 네,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범례를 얘를 직접 눌러서 편집을 눌러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수강료 단위 원. 바뀐 게 보이시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인기 과목인데 얘는 똑같이 굴림에 11포인트 하셔야 돼요. 가운데 검정색, 얘는 흰색.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작업을 다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선 보이세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도 검정색.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저는 지금 회색이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축도 검정색, 여기 축도 검정색, 밑에 축도 검정색. 그리고 보시면은 이 테두리도 검정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테두리도 검정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얘도 검정으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는 그 시험장 세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이고, 요거 차트 영역 11 안 했네, 제가. 차트 굴림의 11포인트. 얘는 굵게 20포인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부 다 된 것 같죠? 그쵸? 네. 요거, 아이고, 색깔이 왜 자꾸 풀리지? 다시 색깔을 진하게 해볼게요. 아니,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